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최초 관리단 구성 절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단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나 돌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르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됩니다. 즉 관리단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성립되지만 실제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관리단이 법적 실체로서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며 건물의 유지 보수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관리단 집회는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은 자율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 이내에 2분의 1 이상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면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 소집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구분 소유자들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내에 구분 소유자가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게 되므로 구분 소유자들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집회 일주일 전까지 관리단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통지는 각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분 소유자가 따로 지정한 통지 장소가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장소가 없다면 전유 부분이 있는 장소로 통지해야 하는데 전유 부분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건물 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은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관리 단집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초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리 규약 설정과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안건에 포함하기도 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체 구분 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 규약은 전체 구분 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정할 수 있는데 75% 이상에 이르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면 과거에는 관리인이 결정해도 되었지만 집합건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해서 최초 관리단 집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 1인 체제로는 관리인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관리위원회는 선택사항이지만 구성하려면 관리규약에 근거를 두어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방해 요소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이해관계자가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진행 규칙을 공지하고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합니다. 회의 진행을 전부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할 사회자를 두고 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방해 행위가 지나치게 심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는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전 서명 열의서를 최대한 확보하고 전자적 방식,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모바일 투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에 서명 열의서의 의결수를 집계하고 공개한다거나 전자적 방식이 구분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사항을 두고 심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미리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초빙하여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규약 및 법령에 따라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임시처분 신청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관리단 규약의 체계적인 정비가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하되 우리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회계감사, 관리비 사용 집행, 관리단의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인 선임 및 관리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되도록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불신하지 않아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단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회의록에 철저히 작성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야 합니다. 관리비, 정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최초 관리단 구성 절차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건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의 관리단은 법적으로 자동 설립되지만 실질적 운영을 위해 관리단 집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는 관리인 선임 외에도 관리규약 설정, 위탁 관리업체 선정 방식과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집회 진행을 방해받거나 의결정족수 미달,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비, 사용 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찬승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